안녕하십니까. 레빗 MVP 2019 패밀리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문서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레빗 MVP 활용서라는 교재를 참고로 해서 설명할 거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시트의 개요, 그리고 제목 블럭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뷰 배치하기, 뷰 제목 유형 변경하기, 시트에서 뷰 위치 잠그기 또는 뷰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제목 블록 패밀리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화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설계 작업의 마지막 단계는 문서화 작업입니다. 모델링된 데이터를 토대로 각종 출력물을 작성하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시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란 모델에서 추출한 뷰와 일람표 등을 도면화 또는 문서화하거나 인쇄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개별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여 시트를 새로 추가할 때 양식, 즉 타이틀 블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 블록을 선택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목 블록은 도면 폼 또는 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제목 블록은 시트가 작성된 후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목 블록은 반드시 패밀리로 작성하여 로드해야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시트 목록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트에 한 개 이상의 뷰를 배치가 가능하고요. 하나의 뷰를 여러 시트에 다중 배치는 불가능하며 뷰는 반드시 하나의 시트에만 배치가 가능해집니다. 프로젝트 탐색기의 시트 목록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그룹화하여 사용자와 할 수 있습니다. 시트 모양은 다음처럼 생겼는데요. 자, 이러한 모양은 오토캐드에서도 많이 보았죠. 전체적으로 도면의 외곽 틀을 얘기를 하고요. 이 외곽 틀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를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트 가운데 타이틀 블록이라고 하는 제목 블록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제목 블록 안에 뷰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표제란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전체적으로 시트 안에 배치되어 있는 이 부분을 타이틀 블록이라고 얘기를 한다, 또는 제목 블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타이틀 블록을 담을 수 있는 뷰가 바로 이 시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서화는 기본적으로 시트를 작성한 후에 작성된 시트에 뷰를 배치하는 형식입니다. 하나 이상의 시트를 필요로 하고 시트에 배치할 뷰가 필요하겠죠. 뷰는 평면, 단면, 인면, 물론 범례표나 집계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시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제공하여 드린 샘플 파일을 하나 열게 되는데요. 자, 열기를 해서 제공해 드린 시트 타이틀 블록 RVT를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이 열렸습니다. 시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트에 관련된 작업이기 때문에 뷰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뷰에서 시트 구성이라는 패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트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새 시트 대화창이 실행이 되겠죠. 이번에 닫기 하시고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작성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 시트라고 나오고요. 이때 새 시트를 클릭하시면 역시 새 시트 대화 상자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로드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서 제공하여 드린 MTM 타이틀 블록 A1을 선택해서 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 시트에 MTM 언더바 타이틀 블록 A1이 등록이 되었고요. 자, 이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타이틀 블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타이틀 블록이 삽입되면서 시트도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 부분을 열어보시면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뷰 이름이 현재 A3의 이름 없음으로 되어 있지요. 시트에 뷰를 배치하는 방법도 역시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뷰 탭으로 이동을 하시고
시트 구성이라는 패널에서 뷰를 선택합니다. 자, 뷰라는 대화 상자가 실행이 되면 현재 시트에 배치하고 싶은 뷰를 선택해서 시트의 뷰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이동해서 평면도 01-엔트리 레벨을 선택을 해서 시트의 뷰 추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화면에 뷰를 배치할 수 있는 사각형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시트에 적당히 배치해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뷰가 시트에 배치가 되었고요. 시트에 배치된 뷰가 도각, 즉 제목 블록에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트에 배치된 뷰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에서 왼쪽에 특성창에 뷰 축척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축척을 선택하시면 뷰의 축척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스케일이 없다면 뷰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특성창에 뷰 축척을 클릭하시고 상부로 올리시면 사용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자를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축척값 1이라는 부분에서 이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원하는 스케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150분의 1로 조정을 했고요. 자, 조정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을 해서 시트 안에 적당히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제목 블록을 확인하시면 선이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블록의 선을 조정하기 위해서 시트에 배치된 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제목 블록에 그립이 표시되고요. 이 그립을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을 해서 적당하게 길이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이 되었으면 이번에는 제목 블록을 선택을 해서 마우스를 끌기 하시고 원하는 위치에 제목 블록을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시트에 뷰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시트를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시키면 되겠고요. 삭제됐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에 배치하고자 하는 뷰를 직접 선택합니다. 평면을 선택하고 엔트리 레벨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시트 위에 드롭하면 동일하게 뷰가 배치되게 사각형이 표시되고요. 시트에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게 되면 뷰가 삽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뷰를 선택을 해서 제목 블록의 크기를 조정 가능하고요. 그리고 뷰를 선택을 해서 역시 뷰 축척에서 축척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로 해서 150분의 1로 맞춘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보고요. 제목 블록도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150분의 1로 만들어졌고요. 확인하실 것은 현재 뷰의 축척은 150분의 1로 되어 있는데요. 이 150분의 1로 되든 100분의 1로 되든 이쪽 제목 블록이나 문자의 크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15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바꿨을 때 제목 블록과 문서 안에 있는 주석의 크기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단지 전체적인 도면의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질 뿐 시트에 배치되는 문자의 크기는 항상 출력했을 때의 크기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시트를 배치하고 그 위에 뷰를 끌어와서 배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트에 제목 블록이 배치가 되었고요. 제목 블록의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시트에 배치된 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 블록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문자가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1층 건축 평면도라고 이름을 바꾸시면 되고요. 다음처럼 해당 레벨 및 뷰의 이름을 바꾸겠냐고 확인창이 나타나게 되면 아니요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예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인면도의 레벨까지 이름이 바뀌게 되므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층 건축 평면도로 이름이 바뀌었으면 위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듯이 프로젝트 탐색기의 뷰의 이름도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뷰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 현재 시트의 이름은 현재 그대로 아직 이름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시트의 이름을 바꿔 볼 거고요. 시트의 이름을 바꾸기
하기 위해서 타이틀 블록을 선택을 합니다. 타이틀 블록을 선택을 해서 왼쪽에 특성 창을 확인하시게 되면 ID 데이터의 시트 이름 부분에 1층 건축 평면도라고 시트의 이름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트 번호는 A101이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시트 발행 날짜와 작성자 이름을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를 검사하는 검사자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고요. 또 설계자의 이름이나 최종 승인자의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쪽 확인하시면 표제란 부분에 이름이 바뀌게 되고요. 시트의 이름도 바뀌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프로젝트 탐색기 이름도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150분의 1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단면도를 생성을 해서 시트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단면도를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1중 건축 평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구획이라는 아이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뷰 탭에서 단면도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면도를 형성할 부분을 선택을 해 주는데요. 저는 이쪽 계단실 부분에 단면도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단면 기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파란 점선으로 사각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 사각형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 단면에서 표현할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에서 끌기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드래그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단면의 범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단면이 형성이 되었고요.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뷰로 이동이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단면 뷰가 형성이 되었고요. 스케일에서 1대 5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테두리에 사각형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사각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컨트롤 그립이 표현이 됩니다. 컨트롤 그립을 이용을 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에 영역을 다시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2층의 단면도까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부 쪽에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3층 바닥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치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정렬 지수를 선택을 해서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치수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부분도 선택을 해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분의 1임을 확인한 상태에서 섹션 5번이고요. ESC 키를 2번 누르고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시트 부분 오른쪽 마우스에서 새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시트 대화 상자에서 같은 제목 블록을 선택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트가 생성이 되었고요. 다섯 번째 섹션을 끌어놓기 위해서 오른쪽 프로젝트 탐색기의 구획이라는 이 부분에서 섹션 5번을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50분의 1짜리 단면도가 배치가 되었고요. 역시 배치를 선택한 다음에 이 제목 블록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처럼 계단의 상세도가 나왔고요. 자, 이를 클릭을 해서 자, 이번에는 사용자로 해서 40분의 1로 바꿔보겠습니다. 40분의 1로 수정이 되었고요. 다시 시트 이름에 계단실 단면 상세도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트 이름이 바뀌었고요. 앞전에 시트 번호가 A101로 되어 있어서 두 번째부터는 A102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A102라는 시트의 번호가 지정되어 있으면 시트의 1층 건축 평면도로 이동을 하시면 여기 조금 전에 평면 1층 건축 평면에서 단면 기호를 삽입했죠. 이때 이 부분에 시트 번호가 등록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계단 부분에 상세 평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세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1층 건축 평면도로 이동을 하시고요. 이쪽 부분에 상세도를 만들기 위해서 콜아웃을 선택을 해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세도를 만들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이 부분을 지정해서 오른쪽 마우스 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역시 1층 건축 평면도 콜아웃 1이라는 평면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동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대 75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1대 2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하고요. 음영 처리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역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시트를 선택을 해서 제목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1층 건축 평면도 콜아웃을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뷰를 선택을 해서 제목 블록을 수정하여 주시고요. 다시 원하는 위치로 제목 블록을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트 이름에 1층 확대 평면도 다시 1이라고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트 번호는 A1032 형성이 되었고요. 시트 이름도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제목 블록 이름도 바꿔 보겠습니다. 자, 1층 확대 평면도 다시 1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바뀌어졌죠. 그러면 현재 시트 부분에 프로젝트 탐색기에 시트들이 하나하나 누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치한 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또는 잘라낸 뷰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치한 뷰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수정 뷰포트 탭에서 뷰 활성화라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타이틀 블록은 회색으로 변경이 되고 현재 뷰가 편집 가능한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요. 이때 뷰 자르기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모델링된 전체 평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콜아웃된 상세 평면도만 보기를 원한다면 뷰 자르기를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뷰 조절 막대에서 뷰를 자르지 않음이라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도 동일하게 전체 평면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콜아웃된 부분만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특성창의 뷰 자르기와 뷰 조절 막대의 뷰를 자르지 않음이라는 이 부분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뷰 자르기를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뷰 자르기에 체크가 다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르기 영역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보여지지 않은 사각 테두리가 화면에 나타나게 되고요. 이 사각 테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이 컨트롤이라는 그립이 나타납니다. 이 그립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화면에 나타나게 드래그 앤 드롭을 이용해서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만 나타나기 위해서 왼쪽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집이 다 끝났으면 뷰포트에서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눌러서 뷰 비활성화를 선택해 주면 편집 모드에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뷰를 더블 클릭해도 역시 편집 모드로 활성화할 수 있으며 바깥 부분에서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활성 모드를 비활성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층 평면도로 이동하시게 되면 콜아웃 영역이 수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콜아웃된 부분이 시트에 배치하게 되면 시트의 번호가 자동으로 등록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배치된 시트 1층 확대 평면도를 선택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요. 이번에는 배치된 뷰를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이 뷰를 회전하기 위해서는 시트에서 회전시킬 뷰를 선택하고 옵션 막대에 시트에서 회전이라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90도 또는 반대 방향으로 90도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90도로 회전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시트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뷰를 더블 클릭을 해서 활성화 상태일 때는 이 뷰를 회전시킬 수 없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면화를 하기 위해서 시트를 생성하고 그 시트에 뷰를 배치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트에 배치된 타이틀 블록도 패밀리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맞는 이 타이틀 블록을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타이틀 블록을 직접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